뭘 자꾸 머리 굴리는 줄 알아? 뭘 너희들한테 더 내줘야 되지? 나 지금 맨날 매주 그 고민만 하고 있어. 뭘 해줘야 하나? 그만해주세요. 될것 같아. 과제가 너무 적은 것 같아. 너무 좋게요.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단원부터 갈게요. 여기 단원은 얘들아 무조건 서술형 대비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선생님이 서술형을 문장식으로 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 말들을 너희가 문장형으로 풀어낼 줄 아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거를 내가 다 문제를 만들 거야. 그럼 너희가 그걸 알아서 포인트 단어 넣은 상태로 문장을 구성하면 돼. 그게 이제 답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단어는요,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 단원이에요. 선택의 포인트를 맞추면 되겠지. 자, 우리가 어떤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분명히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뭘까? 우리 어떻게 쓸? 아니, 읽는 건데? 아, 목적에 맞는. 목적을 잘 찾아야 돼. 와. 왜냐면 우리가 독서 목적을 설정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독서 방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내가 수행평가를 위해서 책을 읽어? 그럼 어떻게 읽을 거야? 열심히 골라서. 열심히 혹은 발췌도 골라서 읽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기차를 타는 상황에서 심심해서 읽어. 그럼 어떻게 읽어? 대충, 편하게 이렇게 읽죠. 그쵸?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우리가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면 목적과 가치를 고려해야 돼. 동그라미 칠게요. 목적과 가치.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이 달라지면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PDF가 없어요. 왜요? 다운받은 줄 알았는데 화장밖에 없어요. 아, 나. 아, 야, 누가 공유해줘. 그게 안 돼. 안 된다고? 와이파이가 뱅커가 느려서. 느려서. 내가 하수가 해줄게. 내가 켜서 했는데 안 돼. 안 돼? 난 사진으로도 보내고 있는데 안 돼. 이게 안 보내서. 망했어. 망했어. 근데 내가 지금 밴드에 올려도 지금 다운받을 수 있나? 안 되는 거지. 누가 하수박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 봄이가 화수박 켜줘서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올릴게. 네. 재민이 뭐하노? 혜인아. 혜인이가 혜인이 옷장 와. 혜인이가 내 데이터 다 가져가. 아우, 분명 좀 그만 좀 찍는데. 이게 한마디였어. 왜 저래? 야, 왜 저래? 너무 켜줬으면서 뭐 그렇게 울먹울먹거려. 그냥 말하는 건데. 알겠어. 네. 그게 많고. 얘들아 나 MBTI 바뀌었다. 나 뭘로? 축하. ISTJ. 에이, 뭐라노. 혜인이도 믿어줬는데 좀 적당히 가. 너 여기에 ENFP야. 어쩔 수 없어. 아니 나 ISTP로 바뀌었어. 아닌 거 S는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일단 T도 아닌 거 같은데. INTP로 다 틀렸어 그냥. 자, 완료되면 알려줄게. 네. 그리고 글의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잘 선정해서 읽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한 거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가치 있는 글로 제시하는 게 뭐야? 뭐? 교양? 고전이에요. 고전. 맞아. 자, 그래서 얘들아 이 고려해야 할 점 요 두 가지 포인트 잡고 나중에 혹시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목적과 가치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교육과정상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말이고. 자, 내려갈게. 자, 독서 목적은 좀 넓게 보는 일반적 목적이랑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구체적 목적이 있는데 일반적 목적은 너무 당연해요. 공부를 하기 위해 읽으면 학업 독서,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면 교양 독서, 교양을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고, 세 번째, 개인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읽는다. 좀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법에 대해 잘 몰라. 그러면 법과 관련된 또 책을 읽어볼 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고, 여가 독서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독서고, 타인과의 유지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요새 독서 토론 모임이 많잖아.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긴 사실 좀 어렵고요. 이건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매칭시키는 문제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치사하지만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읽는 독서를 교양 독서라고 한다. 뭐야 X야? X. X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서 말하니까 쉽지 만약에 이거 안 보고 말하잖아? 그럼 또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좀 헷갈리는 게 교양 독서랑 여가 독서? 교양 독서는 이게 중요해. 정신 성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양하면은 뭐 예술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런 거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거라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요. 자, 구체적인 목적은 내가 일반적인 목적을 설정한 후에 좀 더 디테일한 목적을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독서를 선택했어. 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중에서도 사회과, 뭐 학업 독서였다면 사회과 공부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올릴게. 네, 내려갈게요. 자, 여기 3번 별표. 글의 가치를 고려하는 건데, 자, 동그라미 1번.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는 일단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고전이죠. 고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 검증된 가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도 모범이라고 여기는 그런 책들이 고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가치 있는 글은 내가 직접 살펴볼 수도 있지만 평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를 이제 서술형으로 내기에 좋아요. 예를 들어 시험 현지에 글의 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뭐 쓰시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1번에 1번. 독서 자료는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이나 책이다. 맞죠? 두 번째. 이거는 문제 해결 독서가 아니라 뭐다? 여가. X죠. 여가. 그 다음에 독서 가치를 따지는 게 바람직하죠. X입니다. 야,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2번 문제 정답 몇 번? 5번이죠. 소통을 하기 위한 거고. 3번. 정신적 성장은 뭐다? 교양이다. 4번. 글의 가치.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넘길게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 지문에서 포인트는 그냥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글쓴이가 지향하는 독서와 지양하는 독서를 구별하는 거. 지금부터는 지향하는 독서를 동그라미로, 지양하는 독서를 세모로 표시하면서 눈에 띄게 체크를 할게요. 자, 이 글쓴이는요,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글을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이 글쓴이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하는 걸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뭐가 많이 부족하냐면 교양 독서가 부족해.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채우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는 민주가 읽을게.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학창시절이야말로 가장 왕성하게 독서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교과서와 학습서, 수험서에 둘러싸여 교양 도서를 읽을 시간이 거의 없다. 시간이 생기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 읽기에 바쁘다. 그들이 읽는 문학작품이나 교양 도서는 수능이나 입시 준비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내가 세모 친 거는 수험서, 실용서, 교과서, 학습서, 수험서. 이거는 다 지식 위주의 독서죠. 다 세모고. 이 글쓴이가 좋아하는 건 교양도서 혹은 문학작품. 물론 청소년들이 문학작품이나 교양도서 읽죠. 근데 그 목적이 뭐야? 공부를 잘하려고. 수행평가. 문학을 공부를 잘하려고 읽어?
수행평가 혹은 세트 이런 것 때문이잖아. 그래서 밑에 말하고 있는 문제 지적은 입시 준비를 위한 또 실용적 목적 때문에 교양도서나 문학작품을 읽는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단은 학생들이 교양독서를 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단은 예원이가 읽을게. 성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용적인 책, 재미있는 책, 많이 팔리는 책 위주의 독서가 대세를 이루면서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가 사라지고 있다. 요즘 성인들이 주로 읽는 책의 목록을 떠올려보자. 거기에는 연애나 목돈 만들기 등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 요리와 재산관리, 여행, 취업과 생업 등에 도움을 주는 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 당장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성장하는 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 네, 여기도 세모랑 동그라미만 좀 체크를 할게. 실용적인 책, 재미있는 책, 많이 팔리는 책, 성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 위주로 읽는데 이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말고 개성 있는 책, 그리고 정신을 살아있게 하는 교양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대조라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른쪽에 꼭 알아두기. 여기 별표를 치면 되죠. 요즘 학생들과 성인들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책을 읽는데 이 글쓴이는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 혹은 개성 있는 독서를 해야 한다 라고 본다라는 거. 자, 3문단은 서연이가 읽을게요. 진정 자신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교양인이라면 잘 팔리는 인기도서를 넘어 실용도서와 서술의 책을 넘어 자신의 내면적 삶에 변화를 가져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책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편식이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비타민 부족,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듯이 읽고 싶은 책만 읽는 편독도 정신적 성장과 건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제목만 들어보고 읽지 못한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 사회과학책, 공부와 예술에 관한 책들을 꺼내들고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찾아 읽는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네, 여기도 체크 좀 할게요. 인기 도서, 그리고 실용적인 도서, 그리고 처세술,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내면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책을 읽지. 이게 위에 따르면 교양 독서죠. 그렇죠? 근데 글쓴이가 여기 문단에서 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편식과 편독과의 유사성이에요. 편식은 우리에게 신체적인 불균형을 갖다 주죠. 근데 편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균형을 갖다 주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유추라고 할 수도 있어. 유사한 속성에 기반해서 편독하면 안 좋아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내용도 별로 어렵진 않죠. 똑같은 얘기고요. 뒤로 넘어가서 서연이가 계속 읽을게. 그런 책들은 약오르치만 몸 전체의 상태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느 한 종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균형 있게 읽는 것이 조화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다. 자, 여기 이제 보약 좀 체크 좀 할게. 여기서 글을 골고루 읽는 걸 보약에 비유하고 있어. 근데 나는 보약을 안 믿거든. 근데 한의원 절대 안 가, 나는. 왜냐면 나는 어디 아프다? 그럼 무조건 그냥 서양식 병원에 가요. 나는, 나 알잖아. 나 MBTI가 S 100%라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 이거 오늘 수빈쌤이랑 제천을 갔거든? 근데 이제 학원을 오는데 납치를 당했어. 그래서 수빈쌤한테 납치를 당했어. 그래서 갑자기 제천으로 날 데리고 가셨어. 나 오늘 경북에 있다 충북 갔다 왔잖아. 충북 제천. 항상 납치하시네요. 내가 점점 가기 싫어해가지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충북에 가 있더라고, 내가. 근데 어딜 가냐면 수민쌤이 되게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 우주산책이라는 카페가 있어. 말로만 들어서 갔다? 그 호텔 마시고는 나보고 그 별자리를 보라고 하시는 거야. 별자리.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별자리를 봤어. 근데 딱 그 별자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내가 물고기 자리거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틀렸어, 내용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사회성이 엄청 좋고 사회적인 인간이래. 그래서 맞아요. 내가요? 내가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아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신뢰성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 선생님 생일 너도. 나 3월 16일. 어? 저랑 하루 차이 너 4월 15일이야? 17일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짧았으면 재밌었을 텐데 내가 그 1시간 반 동안 배웠어. 그건 좀. 근데 내가 진짜 졸았어. 재밌겠다. 그 나는 정말 그 약간 문제일 것 같아. 미신 있지. 그런 보이지 않는 그거 말하면 나 진짜 너무 졸려.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영적인 기운이 세대. 그래서 나보고 영적인 걸 믿어야 된대. 그래서 나보고 뭐 종교 이런 거를 되게 강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나는 종교적인 것과 그리고 그런 사주 이런 거에 나는 관심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지금 한의원도 안 가는 사람한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 재미없었어. 진짜 비싼 거였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나 빼고 다 재밌어 했어. 거기 왜냐면 그 나랑 오늘 같이 가신 선생님들이 수빈쌤, ENTJ, 다른 국어쌤, INTP, 다른 국어쌤, ENTP. 그러니까 다 N이야. 나만 S야. 그러니까 나만 그 안에서 엄청 소외가 되는 거야. 난 재미가 하나도 없었거든 진짜. 그래서 그 오는 차 안에서도 다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미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다 휘발이 됐어. 난 한 귀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거야. 다른 분들은 많이 맞아서 신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안 맞는데 그냥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럴 수 있구나. 사이비 많이 넘어가시.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아 근데 아무튼 나는 무조건 서양식 병원만 가. 왜? 나는 양약만 믿어.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다? 그걸 실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이 난 좋다고 생각해. 근데 보약은 어때? 어떤 특정 부위를 낫게 한다기보다는 온몸의 기운 전체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이 글쓴이는 편독을 하지 않으면 그 골고루 하는 그 독서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일으켜 줄 것이다 해서 보약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비가 된다는 거 체크만 좀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 필사할 때 이런 거 위주로 정리하면 되겠죠? 학생들 실용적 독서하고 성인 역시 실용적 독서하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더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책을 읽어줘야 되고 그게 뭐냐? 고정. 밑에 나와. 고전이고 교양 독서 하라는 거죠. 교양 독서를 하면 안목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여기 포인트는 고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 고전의 개념을 묻는 문제 혹은 고전의 가치를 묻는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4문단은 수연이가 읽을게. 좋은 책은 어떤 책들을 말하는가? 신문과 잡지, 방송과 인터넷 등의 매체가 소개하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좋은 책과 덜 좋은 책을 구별해내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물론 모든 책을 가능할 수 있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잣대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렇지만 좋은 책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좋은 책이란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여기 1번 칠게요. 좋은 책,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 1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도 체크할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면서 영혼을 맑게 하는 책. 3번째,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서 삶을 변화시키는 책. 그 다음 6문단 볼게요. 이거는 서윤이가 읽을게. 좋은 책의 목록에는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고전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고전은 저술에서 시작해서 음악과 미술, 초각과 건축, 의상과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 전본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들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용된 저술을 말한다. 네, 여기 체크만 할게. 고전은 시대와 국경, 즉 시공간을 건너뛰었다는
없다라는 얘기고 보편적 가치를 좀 박스 치세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가치들 그런 걸 담고 있는 게 고전이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는 이유가 뭐겠어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겠죠. 셰익스피어? 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죠? 아 요새 학교에서 셰익스피어 이런 거 안 배우나? 책 같은 거?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거 안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진 않아. 배우진 아. 않지만 그럼 너희가 아는 고전에 뭐 있어? 고전을 뭐라고 생각해? 옛날 책. 아. 토지. 그치, 토지도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토지가 고전적인. 뭐야? 그게 두꺼운 거. 공자맹자. 공자, 맹자, 뭐 유교, 경전 이런 것도 다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삼국전 아니야? 자, 뒤로 넘어가서요. 갑자기 여기 귀여워. 서윤이가 계속 읽을게. 국적과 명적 어른데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 살아가는 즉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읽히는 즉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읽히는 책이 고전이다. 얘들아, 이런 걸 체크해.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서 고전은 오래된 책을 말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너무 당연한데 당연히 틀린 선지로 나올 수 있겠죠. 네. 고전은 주어진 시대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관과 세계관, 사상과 철학, 취향과 감성, 고뇌와 희망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한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다. 그러므로 고전은 한 작가의 창작기에 앞서 한 문명과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이다. 우리는 인류가 남긴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오랜 시간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고귀한 이러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인류가 문자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머나먼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과 서양에서 살아남은 고전 속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다. 동서고금의 고전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독재 가르쳐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얘들아, 여기 이 최고봉이랑 등대를 일단 체크를 해야겠죠. 고전을 비유한 단어인데 최고봉이라고 한 이유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비유해서 얘가 짱이다 라는 거고, 등대, 우리를 밝혀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고전에서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으로 친 거는 고전의 가치예요. 문화유산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문명을 지속시키는 힘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읽음으로써 아, 내가 이 고전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라는 감정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밑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좋은 책의 기준 요 3개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선지는 서술형으로 내긴 좀 어려워. 그러면은 변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고전의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포인트야. 그 중에서도 포인트는 보편적 가치. 이런 말을 반드시 넣어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계승돼서 전범. 자, 전범 또는 모범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돼. 전범 여기서 전쟁 범죄자. 전쟁 범죄자 아니라고. 아니 어떤 사람이 전쟁 범죄자라고 그랬대. 아, 학교에서? 근데 동음이 이어져? 네. 모범이란 뜻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술형에서 만약에 고전의 정의를 적어라 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형광펜 친 단어를 반드시 넣어야 돼. 보편적 가치, 전범, 오랫동안. 자, 그 다음에 고전의 가치. 이런 것도 서술형으로 내기는 조금 어려워. 내면 땡큐야. 그냥 대충 말 되게 쓰기만 하면 되거든. 그 대신 점수를 얻어가기는 좀 힘들겠죠. 혹은 다 얻어가거나.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 2, 3, 4, 5, 6번까지. 너무 미끌거려. 일삼단원 혹시 못 받은 사람 있어? 책이 남는데. 다 있죠? 그래서 너무 불안했어. 책이 남아있는데 공포감을 느꼈어. 내가 안 준 사람이 누구지?
진짜로. 운 떨어졌어? 나이스. 괜찮아 이정은 하나 근데 둘은 세트인데 왜 이래? 떨어지면 안 볼까? 아 진짜 내일 내할 거 아니지 근데 곧 떨어질 것 같던데. 맞아 파이널까지 못 갈 거야 영화는 보이즈 왜 플래닛 재밌어? 정신병인데? 너 아니, 누구 좋아해? 김규빈 야너 누구야? 너 누구 안 좋아하냐? 잘생긴 남자. 다 싫어해 아나 싫어. 김지훈도 너무 늙었어 얼굴이 너무 커 아니 입술 꺾이는 거. 얼굴 크고 아니 걔가 어떻게 보이냐고. 걔가 어떻게 대기녀야. 자, 1번. 정답은 2번이죠. 이거 왜 틀렸어? 만화요. 그렇죠. 입시를 위해 문학을 읽지 우리도. 2번 편도. 쌤 글씨. 고마워. 3번, 2번 주목받는 거. 아 주먹받는다. 그다음 4번은 고전. 진짜. 그 다음에 5번은 3번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힘을 느끼게 하진 않죠. 모든 사람에게 느끼게 하고 6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너무 쉬워서 진짜 여기 단원 얘들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서술형밖에 낼 게 없어. 공부할 때 그거 위주로 공부하고요. 이게 끝이야? 네. 그래서 내가 아빠 애들한테도 혹시 여기 단원에서 이 지문 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아빠네서는 없다 그랬거든? 혹시 뭐 필기한 거 없어요? 책이 없. 기억나는 거 없어? 뭐 조금 강조해 주셨다거나 없어요. 진짜 저런 정말 내가 정말 쥐어짜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없어 낼게.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었으면 나는 여기다는 그냥 서술형으로 낼 것 같아. 그냥 바꿔서 하지 말랬어. 그러게 말이에요. 자, 서술형, 그 수행평가, 뭐래, 소단어 형성평가 2번. 이것만 잠깐 볼게. 책은 청년에게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면 위안이 된다. 그렇다는 건 책이 음식이 없혀져. 마음의 양식처럼 책이 양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책은 지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위로도 준다. 이런 얘기.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많이 생각하게 한다. 이거는 책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 가난한 자는 책 때문에 부유해진다. 즉 책이 물질적인 재산을 불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귀해진다. 정신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거는 봤다는데?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했대요. 요 이번. 아 그래요? 뭐야? 처음 봤는데. 그래요? 학습 활동을 아예 안 했는데요. 또 어떤 반은 또 했대. 여기 밑줄만 칠게. 음식이 된다라는 건 마음의 양식, 즉 정신적 성장이 독서의 목적이 되고 오락이 된다는 건 즐거운 추구가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 목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창의적 사고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성공 혹은 나의 자아 실현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어디 있어요? 예원씨 16쪽이요. 여기 있네. 예원. 예원이랑 이거는 그 먹방하는 사람 나 그 사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세요? 오레가노 걔 되게 특이한 거 많이 먹잖아. 뻔뻔뻔. 아 이름이 뭐야 그게. 냠냠. 냠냠. 유튜브나 인스타에 엄청 많이 떠. 릴스 웡웡웡. 근데 그 노래 그 사람이 부른 거 맞지? 웡웡웡웡. 맞는 것 같아요. 웡웡웡. 근데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먹어. 알 같은 거 맞아요 먹고. 그막 바나나 줄기로 맞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게 너무 기괴해서 보게 돼. 맞아요. 재밌어요. 그금도 되게 기괴해가지고 맞아. 막 지렁이 같은 거 먹어요. 지렁이 같은 거. 살아있는 거요? 어. 이따만한 번데기 같은 거 맞아. 지렁이 말린 거 육수 끓여서 막 먹어. 나중에 한번 봐봐. 되게 재밌어. 쌤 취향이 되게 되게 좋아하시네. 선생님 그런 거 좋아하시죠? 재밌어요 재밌어.
상어도 먹어. 막 얼굴 상어에 있는 막 척수 이런 거 뽑아서 먹고 막 그러더라고. 먹는 게 더러워. 자, 한바닥 정리 이거 볼 건데 페이지는 21쪽이요. 근데 우리가 막 이 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수필이냐 아니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요 밑에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학생들은 수험서 주로 읽고 성인들 실용적인 책 많이 읽는다. 그 다음 바람직한 독서,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양 독서를 하자. 근데 아까 주의하라고 했지? 그렇다고 해서 실용적 독서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큼 교양 독서도 좀 하자. 이런 얘기였고요. 좋은 책의 기준,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영혼을 맑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어야 하고 그리고 보편적 가치, 전범이 되는 책, 단순히 오래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읽는 책이어야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뒤에 있는 소단원 실력 쌓기 문제는 숙제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도서 분류의 원리. 내가 진짜 이거 설마 해서 밴드에 물어본 건데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왜 원래 안 하세요 보통? 아니 왜냐면 그 내가 민주 필기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쓰셨더라고. 당연히 이걸 암기해서 내는 문제는 못 내는데 얘들아 어떻게는 낼 수 있냐면 사례를 주는 거야. 사례를 주고 예를 들어서 얘네의 순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런 걸 주는 거지. 이런 걸 주고 만약에 경제와 관련된 책이면 몇 번대에서 찾으면 돼요? 뒤로 따지면? 경제? 300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300. 네. 사회학. 예를 들어 철학이야. 아니 철학 위에 있네. 통류가 뭐예요? 아 지문을 읽어볼게 한번. 너 진짜 수업 안 듣는구나 학교에서. 자 000. 000은 태초의 인간과 자연이 혼돈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특정 학문이나 주제에 속하지 않는 짬뽕된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게 인류 발전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좀 뒤에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앞에 철학.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철학적인 사유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종교를 갖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랑 국가가 발달하면서 인간과 가족에 대한 그 사회학이 3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 그리고 이제 한 500, 600좀 가면 이제 과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문학, 역사. 왜 역사 맨 마지막에? 몰라요? 아 왜냐면 이거지. 여기 나와 있어. 모든 것을 기록한. 그러니까 요 앞에를 다 총괄한 의미라는 거겠지. 근데 이걸 암기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옆에 보면 알겠지만 또 한국의 십진분류법은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의미가 우리한테는 없는 거지만 아까 말했듯이 순서를 묻는 문제 정도는 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한국은 왜 언어가 들까요? 네? 한국은 언어가 뒤잖아요. 네. 왜요? 언어가 왜 여기 뒤냐고? 네. 어떻게 아시죠? 몰라요. 이게 그 문화마다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다르겠죠, 조금씩. 자, 요거 1번 문제는 내가 지금 1문단을 안 읽었는데 1문단 보면 얘들아 뭐가 많아? 물음표가 많네. 정답 몇 번? 1번. 1번인 거예요. 1번 문제. 그럼 2번 문제 풀어봐. 무슨 뭐라고 하는 거지? 철학이 이렇게 앞쪽에서 발전이 됐어요. 철학은 그 인간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거라서 인간이 생각을 하는 시점부터 발달했다고 보면 되죠. 글씨 진짜 대박. 아니 질문한 거 아니었냐고. 혼자 생각 많이 했어요. 선생님 근데 응. 듀이랑 한국이랑 순서가 다른데 듀이가 뭐야? 말이야. 주의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3에서 제시된 원리잖아. 네. 근데 이 3에서 제시된 원리는 지금 듀이를 설명하는 문장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 보면은 듀이의 식진분류법의 유의. 한국에서는 얘가 700인이라고 하면서 참고로 이걸 또 준 거일 뿐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 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듀이가 무슨 뜻인가요? 사람 이름이에요. 듀이. 네네. 자, 그러면 얘들아, 윤리학은 어디에 속해? 철학이요. 그렇죠. 철학이죠. 그럼 100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는 사회학이니까 300. 그리고 문학. 소설은 문학이니까 800.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윤리학 먼저, 경제학 먼저, 그 다음 소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 수업했지? 안 하셨나? 몰라요? 도서관에서 책 찾는 법. 안 하셨는데. 했어요? 그러면 해야죠. 했나? 했지 않아 이거? 아 했다. 아닌가? 했어? 그러면 이거는 수연이가 읽을게요.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으려면 먼저 컴퓨터로 책을 검색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는 책의 청구 기호를 알려줄 뿐 책을 직접 찾아주지는 않는다. 청구 기호를 들고 책을 찾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네, 오문단 읽어보세요. 청구 기호가 410.912 지읒 794 시오신 왜 점점 책이 필요하다면 먼저 410번대의 책이 있는 책장을 찾아야 한다. 이때 수많은 책장을 하나하나 살피지 말고 책장 옆면을 보자. 옆면에 400에서 413.8이라고 적힌 책장을 발견했다면 410.912에 해당하는 책은 이 책장의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분류기호가 낮은 책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책을 뽑기 때문이다. 또 맨 위에 위층에 있는 책일수록 분류기호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네,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책장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이 낮은 번호,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번호라는 거지. 자, 지금 410번대가 책장의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야? 이 책장 자체가 400부터 413까지인데 413은 어쨌든 여기 413쪽에 가까운 거잖아. 412.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시험 선지에 나올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 403은 책장의 왼쪽에 가깝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층에 있는 책일수록 분류기호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은 예원이가 읽을게요. 분류기호가 비슷한 책 사이에서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자 410.9가 있다면 그 오른쪽에 410.911이 있고 410.912는 더 오른쪽에 있다. 모든 숫자가 같다면 도서기호의 문자를 확인하자. 도서기호의 문자는 국어사전에서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또는 아에, 야에, 어에, 여에, 오 순으로 비교하면 된다. 청구기호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 몇 가지 기호가 더 붙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분류기호 앞에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별치기호라고 한다. 이는 책의 특성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책을 보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라고 적힌 책은 일반 자료실이 아닌 어린이 자료실에 가야 찾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별치기호가 없으면 어디 있다는 거야, 책이? 그냥 일반 도서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별치기호가 없으면 그냥 도서관이고 별치기호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8문단. 요거는 혜인이가 읽을게. 한 명의 저자가 같은 제목의 책을 연속물로 내는 경우는 다시. 다시 기호를 써서 분류한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여러 권 보관한다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는? 써서 분류하기도 한다. 아, 그냥 마이너스 1은 이 이래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표시는 연속물의 제1권 이며 같은 책을 두고 두 권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 둘째 책이라는 뜻이다. 때로는 책이 나온 해를 표현하기 위해 2011 같은 연도를 마지막에 붙이기도 한다. 근데 연속 간행물이라는 건 얘들아 1, 2, 3, 4, 5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고 그게 도서관 딱 한 권만 있지 않을 수 있잖아. 여러 권 보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뭐 예시를 들어주면서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선지로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연속물을 두 번. 연속물의 두 번째. 여러 번 세 개. 그렇지. 3권의 책이 보관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요거를 잠깐 보면요. 도서 청구 기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어가 나와 있네? 그럼 이거 뭐다? 어린이 도서관에 있다라는 별치 기호죠. 그리고 나서 410번대에서 찾으라는 얘기고 얘는 책장에 어디 쪽에 가까워? 오른쪽에 가깝다. 아까 지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2. 이거는 연속 간행물 1권이 2개 보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뭐 다 나와 있어요.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부가기호. 별치기호는 아까 특수자료,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분류기호는 아까 숫자. 그리고 도서기호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 순서대로 쓴다는 얘기고 부가기호는 아까 연속물, 동일체의 수, 표시 이런 것들 있다는 얘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또 그 노래 부르고 있어? 뭐 이런 거 같은데? 응? 4번 문제가 좀 불친절해. 우리가 안 배운 게 나와 있어서. 자,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은 별치기호, 3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와 있고 4번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여러 번 보관하는 거 이 는 표시로 한다고 했죠. 얘들아 이 정도의 문제는 나와. 근데 헷갈릴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 4번 청구기호가 나와 있는데요. 823.5 앞에 별치기호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그냥 일반 도서관에 보관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작가가 왕샤오레인데 왕이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 여기 전화정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V9라는 거는 제9번. 이게 순서정보 9번째라는 표시야. 근데 우리가 지문에 없었어서 이거는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고 권수정보가 없습니다. 는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별치기호 없고. 근데 이런 4번 문제 패턴은 나올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너무 어렵죠. 근데요. 마이너스 1인 미수 있잖아요. 그 지문에서 걔가 같은 책 두 권에서 두 번째 책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두 권 중에 첫 번째 책은 이라고 하네요. 무슨 소리야? 그러네. 그중 둘째 책이다. 예? 그럼 몇 번까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러게. 무슨 소리예요? 다음 첫 번째 책은 어떻게 그냥 가는? 그럼 1 아니에요? 마이너스 어? 1? 그러게. 잠깐만, 는. 마이너스 1에 1 아니? 적어도 2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두 번. 아, 그럼 이렇게 받아줘야겠다. 만약에 는 3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건 적어도 3권 보관 중인데 세 번째 책이라는 뜻인 거지. 맞네. 몇 권까지? 는 1이면 적어도 한 권. 적어도 같은 책을 적어도 한 권 보관하고 있는데 그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최대. 있으면 안 적지 않아요? 그래서 는 2라고 한 거 몇 같은데. 개인지 모르잖아. 적어도 도서관 그냥 다 두 권을 보관하고 적어도 2권. 아니 세 권은 세 권이 그럼 100권이면 적어도 는 한 100이야? 권 있는 도서관이 없나? 그러니까 100권 적어도 2권. 100번째 책이면 100이라 써져 있겠지. 그러면 100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50. 그러니까 만약에 는 100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00권 보관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00번째 책이라는 뜻이면서 적어도 100권이 있다는 얘기겠지. 이 말은. 그러면은 100권 만약에 이러면 얘가 50번째 책이라는 거는 적어도 50개 이상은 이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는? 그럼 1은 그거를 표시하는 방법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숫자가 이 최대치? 아니 최소치? 최소치. 최소치만을 알려주는 정보인 거지. 몇 권인지 모르겠어. 한 권이요. 어차피 한 권인데 표시할 필요가. 정확히 몇 권인지 알 수 없네. 그렇죠. 정확히 몇 권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얘가 정확히 몇 번째인지도 말하기 좀 어렵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걸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셨어? 저희 여기 안 읽었어요. 읽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그래? 엄마랑 다른 뭔지도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나눠 한 그러니까 쌤인가? 그 무슨 청규위와 하나 적고 어떻게 찾는지만 알려주시고 간단하게만? 문은 안 읽었어요. 막 하긴 한 거네 결국. 그쵸? 근데 이게 그 과제 책에 필사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여기 보고 공부를 해둬야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갈게요. 주제통합적 독서 갈게요. 주제통합적 독서가 뭐야? 주제가 비슷한 거를 그렇죠. 주제를 통합해서 읽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사랑이라는 게 궁금해. 그래서 인문학 책도 읽어보고 신경과학적으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과학책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철학적인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문학 작품에도 또 사랑에 대한 걸 또 읽어보기도 하고 이게 결국에 주제통합적 독서죠. 주제통합적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사람의 다른 이야기,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뭐가 좋은데? 세상을 넓게 볼 수 그렇죠.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편견을 안 가질 수 있어. 그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아, 수업 들었다. 여기서 붙였어. 나 진짜. 자,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우리가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돼. 독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이란 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걸을 것 걸러서 내가 재구성해야 돼.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책이나 글은 다른 책과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띠는데 그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단답으로 나오긴 좋죠. 그래서 주제통합적 독서랑 상호 텍스트성이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제통합적 독서의 장점. 이런 건 서술형 나오기 좋지. 편견에 빠지지 않고 창조적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의 폭 넓힐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는 거지. 이런 거는 문장형 시험 나올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주제통합적 독서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얘들아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 뭘 설정해? 목적을 설정해야 돼.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질문 수립하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 내가 왜 책을 읽어야 할까? 내가 궁금한 건 지금 뭔가? 질문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찾으세요. 그런데 이 다양이라는 건 얘들아 내용도 다양하지만 여기 형식도 다양한 게 좋아. 예를 들어 어떤 글은 편지글의 형식, 어떤 글은 뭐 소설의 형식, 어떤 글은 설명글의 형식 다양한 걸 접해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얘네들을 비교해. 그리고 걸을 거 걸고 걸르고 걸러서 재구성해.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걸 통합해서 넣으라는 거죠. 학교에서 혹시 이거 했나요? 이 순서? 이런 거? 안 했나요? 여기 수행평가 수행평가로 이미 했어 이거를? 수행평가로 내신다. 아 그래요? 아니 그 우리 책에 있는 걸 아 그냥 너희가 주제통합적 네, 독서를 맞아요. 하는 걸 그래서 이 뭐지 중순? 이 과정을 설명 듣긴 했어요. 그래요? 저게 수행평가 과정이라. 근데 보통 수행평가는 지필에 안 내기는 하는데 맞아요. 또 했다고 하면 이 또 찝찝하죠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 순서. 싫다. 자 그럼 말해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질문을 만든다. 두 번째 다양한 글을 찾아서 읽는다. 세 번째 비교한다. 네 번째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포인트만을 기억해야 돼. 질문, 읽기, 비교, 재구성 이렇게 써야 돼.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원이 사랑 알잖아. 너 아직 안 헤어졌잖아. 아 진짜 웃겨. 난 아직 여기서 유일하게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인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나 벤이야. 열애. 베니가 연애 중 아니야? 열애 중이에요. 아 열애 중이야? 네. 와 나 지금까지 연애 중인 줄 알았어. 열애중 아니야? 그러니까 열애 중이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
와 예원이 열렬히 살아나고 있어. 아 열애 아니야? 난 아직 열애 중. 이게 더 예쁜데 말이. 그래? 맞아. 자, 1번. 맞죠? 이게 주제통합적 독서고 이게 상호 텍스트성이고 재구성하는 거 중요하고요. 3번. 편견에 오히려 안 빠지죠. X입니다. OOX. 2번. 뭐다? 4번. 상호 텍스트성. 네. 3번. 몇 번 있어요? 3번. 3번. 전개 방식을 왜 파악하는데? 이건 그냥 글 하나만 읽어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니은. 니은, 기억. 기억. 뭐? 아니네. 니은, 디귿. 바로 틀려버리네. 기억, 리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걷기의 발견 갈게요. 할 게 없어. 걷기, 얘들아, 여기 단원이 왜 걷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 여기가 주제통합적 단원이라서 그래요. 걷기에 대해서 지금 다 제재가 달라요. 첫 번째 지문은 수필. 걷기와 관련된 글쓴이의 성찰을 담은 글이고 나는 뭐게요? 뒤에 있는 거. 이거 설명문이죠. 과학과 관련된 설명문. 그리고 다. 이것도 이제 수필과 관련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보 전달의 느낌이 강한 글입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을 보여주기에 좋은 제재라서 넣은 거고요. 우리는 오늘 가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다음은 곧이에요. 곧. 내가 곧을 한번 그려본 거야. 이 발음이 좀 조심해야지. 곧. 걷기와 관련된 서로 다른 분야의 글 3편이고 이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관점을 비교해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곧 모를까봐 그려본 건데 더 혼란을 준 것 같아. 그쵸? 이게 곧이야? 오리가. 곧인데. 와 세다 세. 곧. 와 진짜 세다. 오리라는 건새 눈동이를 뜻이구나. 야, 이거 지워야겠다, 야. 눈 그려주세요. 네? 아,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아 쉽다. 자, 요거 한번 질문 읽어볼게. 결국 얘들아, 이거 수필이니까 이 글쓴이가 걷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만 잘 판단하면 되겠지? 이거 민주가 읽어볼게.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숲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얼추 10km가 된다.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였다. 그 후로도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믿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행이다.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 할까?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네, 이 글쓴이가 지금 걷기를 시작한 이유가 나와요. 뭐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불안과 관련된 정신과 의사의 설명이 있었거든?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어디가 자극을 받는지 알아요? 다리. 어? 아니, 뇌에서. 아 전데요? 편도체가 자극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편도체에서 불안을 자극하는 물질을 내보낸대. 근데 아, 불안 안 느껴야지? 이러면 또 자극된대. 그럼 또 불안해. 아, 자야지? 아, 괜찮아, 자야지? 이러면 또 편도체가 자극을 한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가 인지를 하는 순간 편도체가 계속해서 자극이 돼가지고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다른 거를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야지 하는 순간 편도체가 또 자극이 돼요. 생각 안 열심히 해야지 하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생각 안 해야지라는 것도 결국 생각이잖아. 그러면 편도체가 또 자극이 돼서 또 불안을 느낀다는 거야. 유튜브 한 편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던데요. 아, 그래요? 열심히 해요. 편도체 자극보다 더 센 자극을 주면 되는데 그게 뭐게요? 유튜브. 걷기? 운동. 때리기.
운동이에요. 뭘 때려? 뭘 때려? 운동인데 왜 운동이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걷기. 그 편도체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애가 유일하게 전두엽이래. 우와. 전두엽은 우리의 뇌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앤데 우리가 아령 하나를 들 때도 이거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머리를 쓰게 되잖아. 그쵸? 그러면 전두엽이 엄청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게 편도체 힘을 누른대요. 그러면 운동을 하는 순간 그 불안을 잊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우와. 운동하기 너무 근데 서연이 운동 안 해도 되겠다. 서연이 불안함이 없어서? 네, 얘 로봇이에요. 서연이. 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지금 말하는 거, 이 걷는 게 불안함을 떨쳐질까 해서 했는 걸음이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이것만 밑줄 칠게.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보행은요, 무의식적 리듬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양면적 성격이거든. 걷는 거는 의도적인 행위야. 근데 아무 생각 없잖아. 무의식적 행위이기도 해. 그 다음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사이야.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일하지 않는 거거든. 그 다음 세 번째, 생산성 없어. 그렇다고 해서 몸을 안 움직이는 건 아니야. 육체 노동이기도 해. 그래서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죠. 양면성. 걷기는 미묘한 균형이라고 해도 되고요. 양면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 해내는 것, 그리고 생산하지 않지만 육체 노동이라는 것.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운동하는 게 전두엽을 쓰는 거잖아요? 응. 근데 그러면 다른 운동 말고 다른 거 할 때는 전두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요. 전두엽이 담당하는 게 이성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하잖아? 그런 말도 있잖아. 불안하면 공부를 해. 아, 이성을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어른들이. 운동할 때는 이성을 쓰나요? 아까 말했잖아. 내가 뭔가를 하나 들 때도 머리를 엄청 쓴다고. 아. 얘들아, 불안하면 뭐 하자? 운동. 공부하자. 그러면 해소된다. 자, 1번은 몇 번이죠? 네? 1번 문제. 4번. 만약에 이런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스타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용일지처럼. 4번 맞는 말이고. 몇 번이다? 2번. 2번이다. 왜냐면 2번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나오죠, 이거. 자, 2번. 이어절 띄어쓰기 1번. 이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돼. 걷는 거. 아니, 그렇게 특성을 쓰면 어떡해. 당연한 거잖아, 그건. 걷기의 특성을 걷는 것 이런 건 어떡해. 묘한 둘 다 정답이에요. 미묘한 균형 혹은 양면적 성격. 전제. 근데 지문에서 미묘한 균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답은 미묘한 균형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이 문단은 예원이가 읽을게.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이다.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곧 여기저기에 흐트러지게 피는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는 하얀 냉이꽃이 자라고 있었다.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비탈이 생각났다. 해마다 그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났다.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했다.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다.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계획에서 추억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관찰로 넘어가고. 네, 여기 일단 체크 좀 할게요.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비유죠. 직유법인데 이 말을 쓴 이유는 보행이 결국에 조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걸을 때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생각을 펼칠 수 있대. 이 말은 내가 걸으면서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느 하나에 몰입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계속 다른 걸 보니까 다른 걸 계속 생각하게 되죠. 이 말은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계획, 이건 미래잖아. 추억, 이건 과거잖아. 그러니까 미래 생각하다가 과거 생각하고. 예를 들어 내일 뭐 해야 되지? 내일 공부해야겠다 하다가도 옛날에 좋았는데 진짜 이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넘나들어요. 보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사색을 하는데 시간을 넘나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문은 그냥 말이 조금 어려울 뿐인 거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보면요. 자, 보행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세상을 조화롭게 어울리게 해줘요. 이 말은 내가 또 세상에서 벗어나지는 않게 해줘.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걷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처한 그 문제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죠. 그리고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생각을 계속해서 펼치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 3문단. 여기는 수연이가 읽을게요.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의 메아리이면서 자극제이다.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할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부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얘들아 이것만 알면 돼.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난다. 이게 뭐야?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얘기잖아요. 성찰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자,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을 성찰하고 내가 거기서 새로운 생각을 해내기도 하고 결국에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보행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 5%. 왜 이렇게 큰 거 샀어? 화면이? 누나가 이런 사례를 엄마가 애기 취급한다고. 진짜 좋아. 3번. 봄이야. 왜 안 풀었어? 뭐야? 헷갈릴 수 있죠, 문제가. 뻥뻥뻥. 이름 뭐라고? 얌얌이.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유명해졌냐면 맑은 눈의 광인. 맞아. 그거 짤 떴을 때 그 사람이 엄청 피부도 좋고 눈도 엄청 반짝거려.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 근데 먹는 게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맑은 눈의 광인이다 이러면서 인스타에 엄청 올리더라고. 신이 아니지. 맑은 눈에 신. 뭐 달팽이 받았어. 근데 막 말려가지고 막 이렇게 스펀지 같은데. 자, 기억 보면요. 이 기억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계속 시간을 넘나들면서 생각에 빠진다. 이런 얘기잖아. 1번 문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마음속 갈등, 세상 속에 난 여전히 머물러요. 보행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 계획, 관련이 없어서 틀렸고. 4번. 정답은 5번이죠. 성찰과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휴식, 규칙적 생각, 가능하고, 안정, 이것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특히 이런 쉬운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땐 얘들아, 문제가 결국 답이야. 문제를 잘 봐.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단. 자, 여기는 서윤이가 읽을게요. 얻는 일은 그 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얘기할
가면 먼 여행도 좋고 그런 여행도 좋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자동차나 배, 비행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하다.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다.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은 동시에 목적이다. 자,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올 수도 있냐면 글쓴이는 해외여행 가는 것을 추천한다. X. 먼 거리에 가는 여행을 추천한다. X. 몸이 편하게 가는 걸 추천한다. X. 다 X. 그런 것만 알면 돼. 특히 요 안전띠나 여기 있는 교통수단 이게 다 안 좋은 거라는 거. 글쓴이 입장에서 그것만 잘 봐두면 됩니다. 걸어서 해외여행 가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지. 이 글쓴이는 가까운 곳에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꼭 먼 곳을 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해외여행 좋죠. 좋은데 걸어서 가라는 거고 꼭 멀리 갈 필요는 없다. 걸어서 해외여행. 걸어서 세계 여행. 수영치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줄 보행은 수단, 즉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수단인 동시에 보행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행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거 아빠 애들한테도 여기 뭐 했냐고 막 물어봤는데 아빠는 일단 뭐가 없었어 여기. 기억나는 거 없어? 뭐 강조해 주셨다거나. 배, 배? 자동차. 아, 요거? 또? 왜? 이게 그게 아니라서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아, 안 좋은 걸로 강조하셨대. 또? 모르겠어요. 책을 가져와. 근데 진짜 뭐라고 그려주셨잖아. 냉이꽃을 그려줬다고? 그래? 언제? 아니 너 수업을 왜 안 들어?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어? 글쎄요. 약간 얘기하는 거를 되게 방귀에게 이상하게. 방귀, 아, 고양이 방귀 얘기? 그 얘기는 나도 들었어. 그 고양이가 선생님 가랑이 사이에 누워 있었는데 선생님 방귀 껴가지고 고양이가 뭐 어쩌고 얘기했던데 애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불쌍해. 그래서 쓴들렸대. 고양이가? 고양이 데리고 오빠 여기 카페 사진 보고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모의고사 치다가 오셨대요. 왜? 맞아요. 고등학교 때 읽다가 슬퍼서. 아니 진짜 그냥 아니야? 모의고사 교쌤이 항상 한 20분씩 남았는데 응. 20분 남아 문학이나 읽어야겠다 문학을 읽다가 갑자기 너무 슬퍼가지고 오셨대요. 진짜? 네. 완전 딱 국어쌤이네. 그게 근데 박은옥쌤 제자라면서? 맞아요. 와 와. 어떡해. 진짜? 콩 심은데 판났다. 제자래. 우와. 그 선생님한테 영광여고 출신이래. 선생님이. 맞아요. 야, 그러면 더 힘은 없지. 그거는 지금 동료가 아니잖아. 사제지간이잖아, 사제지간. 아 그래가지고 막 박은욱 쌤 허락받고 자기 시험 보는 거.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좀 쩔쩔맨다 했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자꾸 텃세 부려요. 누가? 젊은 여자쌤들한테 자꾸 훈수 두잖아요. 박은옥 쌤이. 진짜. 수업쌤 근데 뭐 제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가르치던 학생인데. 하지만 똥꼬집을 부리시고. 에? 자꾸 똥꼬집을 부리시니까. 늙은이는 너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6번. 충전을 미리 좀 해. 100%로 하고 100%였는데. 아, 진짜? 학교에서 얼마나 잘했어. 학교에서 별로 안 했는데 오늘 렌즈 안 가져왔어. 카메라로 보고 빼고. 너한테 한 말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5번의 정답은 4번. 꼭 먼 거리일 때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6번. 5번이죠. 여러 나라 중요하지 않아요. 비용, 같은 사람과 길을 걷는다, 교통수단 다 관련이 없죠. 5번이 가장 적절하니까 이렇게 고르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잠깐 5분 쉬었다가 앞에 내가 숙제로 내준 거 있지? 소단원 평가 문제. 그거 풀고 끝내도록 할게. 숙제 잊으면 안 돼요. 숙제는 여기 걸어서 곧까지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오는 거고 그리고 마더텅 입문 끝까지. 아셨죠? 일단은 잠깐 쉴게요. 선생님